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주역 효사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나의 서사에서 각자의 현재 역할,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 조언까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역 타로는 6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4분의 1의 확률로 우리의 인생의 각각의 장면을 추출하여 해석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64궤에서 384효로 64분의 1에서 384분의 1로 디테일한 리딩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심히 격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상담을 직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자원봉사도 했어요. 이제 구청에서 하는 청년 대상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진로와 관련된, 커리어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같다는 것을 아마 우리 러블스님들은 감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도 상담을 하는 게 직업이었고, 또 이제 우리 유튜브로도 만나 뵙게 돼서 이제 영상을 찍거나 타로 리딩을 도와드리거나, 또는 제가 원래 하던 상담, 커리어 진로, 코칭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강의도 해요. 강의도 하고, 그 교육도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해도 목이 이렇게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의외로 목이 튼튼한 듯, 나 5번 차크라 튼튼한 듯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항상 좀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 이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요번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 보름 넘게 목이 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자원봉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5월달에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주무관님께서 이때까지 자원봉사를 되게 여러 개의 전문가들을 열어놨는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폭발적인 신청자는 처음이다 했더니 제가 이렇게 부셔졌어요. 근데 참 그래요. 항상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주상 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에너지 보존을 잘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일을 잘하게 되는 방법인데, 금은 자기가 이렇게 막 스크래치 나고 막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자기답게 보존을 잘 해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제공하고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아슬아슬한 임계점까지 뭘 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또 러벌스님 한 분이, 여러분께서 건강 챙기세요,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다, 약간 경종을 울려주셨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됐었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살던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나긴 변명이었고요. 아무튼 제가 또 지금 사해충이에요. 제가 해수가 지지에 2개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을사년에 무려 신사월이죠. 그래서 사해충, 더블 사해충이 더블 콤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실시간 체감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사월이 무려 보름 정도 남았다는 사실이, 한 2주 남았나요? 저를 되게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제 절반 왔다는 거예요. 상담 봉사뿐만 아니라 일도 계속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사해충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또 사화는 또 관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았는데, 책을 써야지 한 12년 생각했어요. 근데 그 틀에 맞게, 책이라는 어떤 틀에 맞게 쓴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에너지적 그 여유도 없었지만
어떤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환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버튼 누르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책으로 정리해서 꺼낸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회충이 임상적으로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지금까지 못했던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임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제가 의외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름 됐어요. 목차 나왔고요. 주제 나왔고 방향 나왔고 20% 정도 쓴 것 같아요. 초고를. 네, 다들 아시겠지만 초고 빼기 70%가 완고죠. 네, 그래서 이제 쓴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퇴고가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름간 상담, 봉사, 책 쓰기, 교육, 그리고 또 우리 러버스님들 상담으로 잠을 하루에 5시간도 못 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던 변명이라면 변명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기력이 소진되어서 좋은 에너지를 못 담을까봐 못 찍겠다가 아니고요. 진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우리 오래된 러버스님들은 아시겠지만 내일은 꼭 찍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보름 동안 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찍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참고로 이 오프닝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촬영 후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든 기운을 담아 오늘 효사까지 뽑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리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를 이렇게 어여삐 봐주시고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사랑과 응원과 기다림을 주시는 러버스님들께 오늘의 리딩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서사, 우리의 역할,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과 상대방 분의 현재 관계에서의 서사를 봤을 때 전 일단 이 관계는 지금 가까이 계시든 멀어져 계시건 간에 상대방 분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져요.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어두운 밤으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상대방 분과 우리 지금 1번 분 모두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상대방 분이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진심을 오롯이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회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밤이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밤으로 인식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이분은 우리 1번 분께서 자신보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신이 지금 현실 세계, 포커스 온 머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자신의 현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입장,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좀 더 보강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충분한데 나는 이 관계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 진심이다.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5효가 나왔거든요. 6효는 오히려 끝자락을 의미한다면 5효가 정말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장 신부적인 진심이 둘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마음이라든지 어떤 내 진심을 1번 분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진정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가벼운 충동이나 뭔가 임시 방편이라기보다는 1번 분에 대한 진심이다.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1번 분께 정말 준비해서 좋은 때를 기다려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야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노출할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독점력도 좀 있으시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랑 어디에 있든 어딘가에 있든 나는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거다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단순히 지금 이렇게 멈췄거나 멀어지려 하거나 같이 있어도 자신이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독점욕이라든지 1번 분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떤 관계성이든 간에 상대방 분은 결국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 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노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좋은 때를 맞이하여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진심임을 가득 차 있는 우리 관계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는 그런 것들을 노출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대장괴거든요. 짱 먹었을 때, 네, 진짜 자신이 이 정도면 나는 준비되어서 1번 분과 만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 진심을 전달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 사람은 준비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의 1번 분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은 준비가 돼야지 내 마음을 노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1번 분은 이 관계, 현재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봤을 때 1번 분은 진짜 상대방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아마도 과거에 1번 분께서 상대방 분께 많이 베푸셨거나 진심을 충분히 드러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번 분이 적절한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1번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상대방한테 다 보여줬는데 상대방에게 적절한 피드백이 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이거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줘야겠다. 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기도밖에 없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마냥 베풀고 마냥 드러내고 마냥 잘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지금 내려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번 분께서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은 100%인데 현재는 내가 굉장히 그거보다 약소하게 많이 줄여서 하고 계실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1번 분도 상대방 분도 그것이 맞겠다라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린 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진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럼 지금 이렇게 다소 미진하게 또는 멈춰 있는 것이 좋을까? 두 사람의 진심을 오롯이 노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1번 분이 행동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은 드러냄의 시기가 아닌가 봐요. 1번 분이 현명하신 게 맞다. 상대방 분이 보고 계신 1번 분이 맞다.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1번 분이 지금 많이 표현을 줄이셨거나 진심을 노출하는 것을 멈추셨다라면 사실 지금은 그럴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는 이 관계, 이 서사는 1번 분의 인내심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1번 분이 행위자, 이 관계를 컨트롤하는 또는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상대방 분은 그걸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겉으로 봤을 때고 사실상 이 관계가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운명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관계가 이제 스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1번 분이 과거에 많이 드러냈고 많이 퍼줬고 많이 진심을 전달했다라면 이제 그 양분을 받은 상대방 분께서 상대방 분도 지금 완성이거든요. 이 카드랑 이 카드가 같은 궤예요. 마음의 정도는 1번 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 분이 때를 기다려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여 1번 분께 당당하게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분은 더 이상 뭔가를 지금 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참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도하거나 지금의 어떤 따뜻한 스탠스,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작은 행동들에서 그치시는 게 맞다. 지금 이 관계는 스위치 되는 게 맞다. 상대방 분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의 마음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관계의 궁극적인 결론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내가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유일하게 보는지를 상대방 분이 현실적인 준비가 갖춰졌을 때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가장 좋은 결론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한 리딩이 필요하시거나 개별적인 리딩이 필요하시다면 개인 리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상대방 분과 2번 분의 관계의 구도를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보면, 이거는 상대방 분이 상당히 좀 통제적인 경향성이 좀 있으실 수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관계 구도 내에서의 통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통제를 좀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신만의 이래야만 한다 라는 어떤 규칙, 이게 옳다. 예.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자기 규율 규칙이 되게 명확한 사람들은 되게 must, have to 이런 게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죠. 해서 이 사람은 1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대방 분들이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어지고 있든 멀어졌건 간에 1번 분이 상당히 좀 답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2번 분들은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분한테 할 말이 있었거나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나 말을 함으로써 이 관계의 진정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분 같은 경우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봐.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이게 2번 분의 입장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예. 지금 내가 말을 못하는 거는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나는 내 진심을 말할 건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태야.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상당히 답답해요. 약간 속 터져 보여요. 예.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해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부글부글? 근데 우리 2번 분이 봤을 때는 화산이 아직 폭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내면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지, 내면에서 속 터지기 일보 직전인지 2번 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2번 분은 관계가 이어지든 멀어졌든 이제나 저제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주기를, 이 관계에서 최소한 우리 2번 분의 말을 들어주기를 상당히 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상대방 분은, 이건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가득한 카드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심과 진정성은 가득하나 아니 지금은 아니라서 안 하는 거야. 때가 되면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 분은 그때라는 암시조차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가 언젠지. 그때가 되면 내가 말을 할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줘 이번아, 이거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넌 뭔데 네 혼자 규칙을 정하고 나한테 고지도 안 하거나 고지를 했더라도 나는 그 규칙에 왜 따라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성향 차이예요. 예. 이 상대방은 규칙의 수호자라면 이제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진심은 통한다. 말을 하면 풀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얼마나 입장이 다른가, 성향이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희망적인 점은 상대방 분이 2번 분께 나는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연락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상대방의 어떤 룰, 규칙, 상대방이 짜놓은 시나리오, 상대방이 이게 맞아, 이게 너한테도 맞고 나한테도 맞아, 이 관계에 맞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공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분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분의 진심은 옳아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이번 분이 상대방을 붙잡고 혹은 멱살을 잡고 진심을 토해내고, 그러니까 너도 말해봐. 이게 진심이 항상 관계에서 옳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여기까지가 이 리딩의 해석에 따른 저의 조언이고요. 조언을 볼게요. 이제 이 관계는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에너지로, 말로 저 사람을 이기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입장이죠. 다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상대방과 동행하겠다. 이 사람의 입장이 되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분의 입장도 분명하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의 입장이 같지 않다면 다툴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 관계가 팀킬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팀인데 서로를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말로 다치게 하던지 행동 스탠스로 다치게 하던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강한 에너지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번 분이 리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방께 다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팀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팀이다. 2인 삼각 경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 페이스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페이스에 다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비해서. 말로 설득하거나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번 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은 사람이 관계에서 항상 승자는 아니에요. 예. 옳은 사람이 관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행자, 2인 삼각 경기, 함께하는 사람, 같은 팀이라는 입장에서 상대방 분을 좀 따뜻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입장을 가지는 순간, 진심으로 가지는 순간 상대방도 그걸 에너지로 알거든요. 해서 나 이제 너랑 조율하려고, 너랑 네 말도 좀 들어보려고, 우리 같이 좀 잘 맞춰보자.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진심으로 이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곧 연락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대방이 부글부글 화산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우리 이번 분께 전달이 될 때까지 조율하는 동행자의 입장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에너지를 형성하면 상대방이 좀 더 빠르게 이번 분께 진심을 전달하거나 연락이 오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번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디테일한 리딩이 필요하시면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최소한 다투셨거나 멀어지신 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지금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가 내 파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 카드들이 있어요. 특히 이 효사를 뽑아봤을 때도 이것이 지금 상대방 분의 이 관계, 이 서사에서의 현재 입장, 위치고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제 이쪽은 우리 3번 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각자 맡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일단 두 분이 다투거나 멀어지셨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지금 상대방 분은 만약에 다투셨고 아직은 함께 계시다라면 상당히 이 관계에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보호죠. 이게 회피거나 또는 뭔가 벽을 치기 위한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다치고 싶진 않거든요. 이 사람도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든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는 것보다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판에서 자신이 이 룰을 수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상대방도 뭔가 자기 안에 뭔가가 부서지긴 했어요. 이 관계가 가까우시든 멀어지셨든 간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쵸? 그럼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귀결이 돼요. 해서 이 사람이 상대방 분이 3번 분이 봤을 때 왜 적극적이지 못하지? 왜 이렇게 선을 넘지 못하지? 뭔가 사과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이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신중한 선택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품는다, 뭐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이끈다 라는 것이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구나. 이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퇴장하는 게 맞겠다. 지금은 내가 물러나는 게 맞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 다투신 경우라면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3번 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럽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3번 분은 사실 지금 이 관계에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으신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깜짝 놀랐다. 3번 분은 내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효사의 특징이 3번 분께서 내가 충격을 받거나 상실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적극적으로 앞으로를 생각해봐라. 또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3번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번 분이 오히려 이 관계에서 뭘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애쓰겠다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이 효사는 7일 만에 되찾는다라는 효사예요. 7일이라는 것이 진짜 일주일이 아니에요. 상징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3번 분이 내가 너무 놀랐어,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뭔가 너무
큰 상실감을 느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복구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내 자존심이라도 되찾을 수 있지? 등등. 이 관계가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어. 등등. 그 어떤 바람이 있다라면 그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저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 할 때 오히려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중례진 이유예요. 3번 분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원하는 게 있는데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 분의 입장, 두려워 떤다. 그래서 경계하게 된다. 조심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흘러가는 판이었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받아들임 밖에 없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충격이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상대방 분은 영원히 우리 3번 분을 안 볼 입장이냐, 지금 현재 기준. 그렇지도 않아요. This isn't say goodbye라는 카드가 나옴으로써 상대방 분은 나는 지금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뭔가 함께 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뭔가 부딪힌다라는 것이 입장의 부딪힘이든 실제 다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머지않아서. 이 사람의 바람이고 희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의 깊은 무의식 내면에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볼 의지가 있다. 강하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 분이 자신 안에 있는 날 것의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가? 어머니 또는 여성성과 관련된 되게 큰 상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에서 벌벌 떨거나 경계하거나 예민한 이유는 이 사람이 모성 또는 어머니와 관련된 여성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해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 3번 분을 영원히 안 볼 생각으로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의 어떤 이러한 이슈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건가 봐요. 왜냐하면 3번 분께 드리는 효사가 3번 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위치에서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때가 되었을 때 얻는 입장이다. 그게 지금 이 스토리에서 3번 분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번 분이 뭔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3번 분의 삶을 사신다면 이 관계가 때가 되었을 때 상대방 분을 마주하는 입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 드릴 때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지금 3번 분의 말도 못하네요. 마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충격받았거나 아프다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 미래 같은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효사 중심으로 해석을 하자면 상대방 분의 현재 이 선택 장애가 있고 경계하게 되고 너무 조심스럽고 해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언젠가 머지않아서 우린 다시 볼 거다. 그때는 내가 드러내지 못한 진짜 내면의 날 것을 드러내고 싶다. 지금 나는 여성성과 특히 어머니, 엄마와 관련된 이슈로 인하여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3번이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게 카드로 읽혀지는 에너지고요. 조언 볼게요. 같은 얘기네요. 네, 이거는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3번 분께 드리는 조언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얘기에서도
충분히 이미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차 나왔고요. 3번 분 지금 이 에너지에 빠져 있으시는 것보다 나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 지금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자체를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벗어나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 에너지는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회피, 외면, 탈출, 뭔가 이제 없었던 일 셈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가능성은 열어두되 지금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리딩으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굳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놓아버림 또는 놓아버림 연습. 그러니까 난 다시는 널 안 보겠다. 그럼으로써 이 관계를 닫겠다. 그럼으로써 나를 보호하겠다. 이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3번 분이 놓아버림으로써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라는 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 3번 분이 당연히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3번 분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에너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7일 만에 되찾는다. 저는 효사까지 뽑았을 때 이 확률 정확도가 64분의 1에서 384분의 1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상당히 믿는 편이에요. 3번 분께 유독 해설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3번 분의 놓아버림을 실현하심으로써 얻는 구조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번 분 리딩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과 상대방분 관계 서사 그 내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한번 봤어요. 일단 저는 우리 4번분들이 상당한 공감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정서적 고감도자라는 게 있거든요. HSP라고 하는데 정서적 고감도자 식이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보다 훨씬 감응력이 높다. 감응력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HSP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4번분이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까지 4번분은 감지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4번분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방분은 알아요. 자신이 4번분이 자신에게 기쁨이자 자신이 지금보다 도약할 수 있는, 지금보다 내가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기회이고 4번분이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도약시키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4번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명확하게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냐면 이 관계가 현재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은 주저하고 있어요. 기회를 어떻게 망설이면서 내가 어떻게 4번에게 내가 진정성을 전달해야 될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되게 주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지신 분들이라면 매우 몹시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알고 있고 알고 있었다거든요. 상대방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았으나 그것을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거나 멀어지신 경우라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분은 심지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놓쳐서 후회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는 것도 안다. 상대방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4번분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라고 한다면 이분도 마음속에 되게 공허함, 헛헛함. 4번은 뭔가 진동하는 에너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뭔가 내면이 비어있는 거예요. 헛헛해요. 공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음이 막 쉽게 바뀌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4번분에 대한 마음은 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두 가지 스탠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너무 4번한테 뭔가 나의 이 부족함, 사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이런 것들을 들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나는 4번에게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고 4번으로부터 정말 내가 받기 어려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망설임으로써 기회를 놓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어떤 큰 어긋남, 부조화,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편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내면은 상당히 부셔져 있다, 쪼개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부조화 이런 것들을 4번분이 기억하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이때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관계를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높은 감응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다 드러내지 못해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소울메이트.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집착. 우리 4번분이 뭔가 SNS, 뭔가 카카오톡이라든지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고, 뭔가 겉으로 하고 있는 것들, 활동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뭔가 드러냄이 있다라면 상대방 분은 그런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4번 분에게 그만큼 좀 충분하게 피드백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요. 만나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네, 망설임이 크다. 4번 분은 그래도 네 맘 알아. 그래, 너는 그렇겠지. 요런 입장. 하지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4번 분도 감정적 파고가 상당히 커요. 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분은 다 알아요. 아는데 감정의 파고는 커요. 어떤 날은 행복했다가 괜찮아 했다가 어떤 날은 너무 괴로워요. 이 파고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4번 분을 좀 소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감도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4번 분처럼 상당히 어떤 감응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고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러면 상당히 피로감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속의 변덕이라든지 변동을 우리가 진폭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4번 분은 자기 에너지를 좀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파고에 막 혼자 이렇게 널뛰기 하거나 파도 타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4번 분을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상대방 분도 상당히 좀 집착이 있단 말이죠.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이런 상태예요, 상대방 분이. 그럼 이제 어떡하죠? 어떻게 할지 볼게요. 중래진.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대방 분을 좀 톡톡 건드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대방 분의 감각을 깨운다고 할까요? 망설이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4번 분이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서적 감흥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상대방 분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네 맘 알아. 라는 거를 4번 분이 이제는 표현을 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 그리고 멀어지신 관계라면 이 경우에는 멀어져 있다라면 감흥의 끈을 오히려 놓는 것이 상대방 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분은 4번 분이랑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4번 분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집착적인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고 4번 분의 감응력, 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울메이트 카드라는 게 영혼의 연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연결감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멀어진 관계라면 4번 분은 상대방에게 내가 들고 있던 안테나를, 상대방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 안의 깨달음, 자기 안의 어떤 돌봄, 자기의 어떤 첫 출발, 첫 시작, 자기가 해야 할 일, 내 삶에 집중하기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분이 뭔가 달라졌음을 느껴요. 이제는 4번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도 나에게 이런 에너지의 연결을 주지 않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면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진짜 끝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 분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 4번 분께서 에너지를 외부, 즉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한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필요한 커리어 또는 나의 학업 등등 나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이 외부에 자연히 알려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망설임을 그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때까지 제가 1, 2, 3번 찍고 4번 찍고 있는데 4번 분께
이런 조언이 좀 유일하게 나왔어요. 좀 자발적 진취적, 그러니까 상황 흐름의 순응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4번 분이 이 관계에서 관계의 어떤 에너지 스위치를 오프할 것인지 온할 것인지 이거를 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연결된 관계라면 표현해라. 멀어진 관계라면 에너지를 중단해라. 상대방 분에게 보내는 에너지를 중단해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려라. 그래서 나의 에너지장을 강하게 만들어라. 나의 어떤 학업적, 커리어적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진동을 크게 만들어라. 나의 진동수, 주파수를 높이면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끌림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푼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디테일한 리딩과 더 세부적인 처신이 필요하다면 개인 리딩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